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시황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시황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이거는 사실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겠지만 이 기사가 후발적이죠. 이 기사가 떴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좋은 기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완전하게 뭐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중요한 라인이 어딘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이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싸다 비싸다, 이런 것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름이 좋지 않게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흐름이 좋게 이어질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환율, 또 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시장 주저앉았잖아요. 환율이 이번에만 올랐지 언제 환율이 우리를 계속 위협했습니까? 환율은 그냥 늘 차분하게 가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그 환율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며 시장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다. 근데 내가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으면 코스피를 분석하는 거고, 내가 소형주를 투자하고 있으면 코스닥을 분석하는 거예요. 급등주를 투자하면. 그러면 이 코스닥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가? 늘 말씀드리던 바이오, 원래 바이오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게임, 이 두 개의 섹터가 포함됐습니다. 게임은 왜 포함이 됐냐면 세력이 건들기도 했겠지만 여기에 상장된 신규 상장된 회사들의 시총 규모가 엄청나요. 바이오 뺨 때리는 수준이라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게임 섹터도 세력들이 움직여서 시장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 흐름과 게임 섹터의 움직임 흐름을 통해서 시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바이오 하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셀트리온이 움직임에 따라 코스닥이 움직여요. 요것도 속임수예요. 얘가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피가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바이오가 같이 움직여서 코스닥에 상장된 코스닥 150에 있던 우량한 바이오 주식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움직이고 HLB도 움직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엮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를 기본적으로 조금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정배열 만들면서 분위기가 좋죠. 그러면 지금 얘는 소형주가 아니에요. 우량주잖아요. 지금 주당 가격이 고점 찍을 때 38만 원이었어요. 엄청 크죠. 그럼 이러한 우량주는 모멘텀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멘텀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 들어온 것도 3조잖아요. 3조. 엄청난 돈이잖아요. 지금 3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 거대한 돈의 규모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번 딱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물린 돈이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주식이 바이오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얘가 흐름을 딱 끊기고 오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바이오들도 뭐 오르긴 오르겠지만 모멘텀을 상승으로 잡고 계속 오르는 일은 이제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시장이 앞으로 오르는 것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트를 본다고 하면 지금 만약 이 상황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꺾인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 이후로 모멘텀이 꺾이면 안 되고, 이 이후로 이 전고점 있죠. 결국 지금 제가 추세를 그었잖아요.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매물대를 보자고 하니 여기에 돈이 지금 엄청나게 묶여있죠. 여기에 거래가 엄청 터졌잖아요. 이 3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뒤로 쭉 매물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대에 도달한 거예요, 가격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뚫으면 뭐다? 돈이 들어오면 그럼 시장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3조가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멘텀이 좀 힘든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뚫지 못하고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 급락이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물려서 손실중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더더욱더 이제 오르기가 힘든 그림을 만들어 가겠죠. 단번에 뚫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세력들이 소화하려면 꽤 긴 시간을 옆으로 보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하락 또 나왔잖아요. 이것까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냐면 밀리고 나서 옆으로 보합을 오랫동안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왜 나오는 걸까? 여기서 이제 그 외부적인 그 기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외부적인 기사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락 추세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좀 어려워지는 차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시장이 오르기가 매우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놀랍게도 셀트리온이 저렇게 주저앉게 될 때 그때 바턴 터치를 하면서 게임주의 수급으로 싹 옮겨갔어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같은 세력들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셀트리온이 보시면은 2020년도 후반까지만 딱 힘을 주고 힘을 못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저앉는 이 시점부터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큰 150이죠. 코스닥 150에 포함된 이 기업에 강한 상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래 대금은 1조 이상 터졌어요. 엄청난 상승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얘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분석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이 원래 저렇게 무너지면 시장도 진작에 무너지는 건데 지금 갑자기 시장을 딱 방어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게임 섹터인데 이 게임 섹터가 계속적으로 가주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랠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방금 전에 셀트리온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 주식은. 자, 거래대금 빵 들어왔죠. 또 여기도 빵 엄청나게 들어왔죠. 여기에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지금 제가 딱 정리하면 이 부근에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75,000원에서 이제 고점까지 11만 원까지 돈이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예요? 여기 밑으로 이탈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내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여기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 가야 된다. 왜냐면 이거 무거운 거를 지금 싣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이 무게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올라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분석과 똑같이 얘도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밀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탈이 시작된 거지만 이탈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그냥 조정받아서 떨어져도 뭐 진짜 힘든데 이때 아예 그냥 확인 사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확실하게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버리면 이거 올라오는 거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이탈해버리면 지금 바이오도 무너졌고 게임도 무너졌다고 하면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하락과 이 추세가 어떻게 가야 가장 베스트일까요? 바로 뚫어지면 좋겠지만 보합을 가야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합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합을 가야 상승이 나오는 거지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매물들이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밀렸다라는 건 이제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건데 이 매물을 뚫고 언제 올려줄까요? 세력이 보합을 쭉 가거나 다시 투매를 만들어서 밀어갖고 물량을 다 매집을 다시 하겠죠. 매집하고 나서 그제서야 나중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들에 의해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알 수 없게 가는 거. 좋은 그림은 일단 안 나오는데 가장 좋은 그림은 보합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흘러내렸고 그리고 이제 오를 일이 없으니까 또 한번 사람들이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흘러내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매물대가 포함되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흘러내리는 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리 시장을 어떤 사람이 분석한다 할지라도 이건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의 문제거든요. 결국 밀렸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매물대 있죠. 여기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밀려도 6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6만 원 위까지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밀린 거예요? 자, 이게 주식의 본질인데 지금 밀린 건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얘의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매출이 없고 막 진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너질 것 같다. 그럼 이게 맞는데 이게 맞죠. 매출이 안 나오는데 회사는 아직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건재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 주식의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 때문에 밀린 거고 향후에는 진짜 이 주식이 세력 수급이 들어왔던 6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끌린 것뿐이지 결국은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이 시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밀리는 그림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여기까지만 밀려도 좋은데 그림을 크게 보니까 이게 한 번 더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파였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안 깨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깼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대낙폭 개념이 적용이 돼서 과대낙폭은 뭔가요? 심하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과대낙폭이. 그럼 심하게 떨어졌으니까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깨고 나서부터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 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워낙에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빠른 반등이 나오진 못했고 지금에서야 최근에서야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시장의 원리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거는 어디서도 배우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대외적인 어떤 뉴스나 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차트의 원리나 이런 세력들의 원리를 통해서 분석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그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뭐 피보나치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분석하는 분들은 계시죠. 당연히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어차피 이것도 차트니까요. 그런데 그건 너무 뻔한 얘기고 그건 사실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 시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상식으로 제 영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고 계시면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더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변태같이 더 깊게 연구하고 더 깊게 관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소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범위에서 제 영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식 경력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고 차트 분석도 얼마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배우는 자세로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제가 영상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번 시장을 보려고 하고 관찰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저 와조 인사이트에 보시면 고급 클래스에 시장 폭락 단타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안 닫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이 여전히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특강 기억나시나요? 시장 대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특강 요거를 같이 여기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시장을 좀 더 이제 상승 신호를 아는 거죠. 그걸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실 이거 3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 매뉴얼을 가지고 매수만 하면은 그냥 30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회가 있으실 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제 노하우를 좀 많이 담아서 유튜브에 오픈된 강의도 올리겠지만 이제 유료 강의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황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